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세상이 이익이 되는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예. 네. 이분이 올린 글들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본인이 사직하면서, 검사를 사직하면서 닉슨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닉슨부터 시작을 했어요. 73년 11월에 이런 주장을 닉슨이 하는데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닉슨이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것, 거짓말한 것, 수사 방해한 것 다 사실로 드러나자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윤석열 이야기를 해요. 이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예. 윤석열 관련해서 징계 관련 항소심이 그때 종결됐었잖아요. 네. 1심에서는 면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 오히려 정직 3개월인가요? 그때? 네. 그게 좀 약했다라는 식의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그냥 이거 사실 법무부나 검찰에서 대충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종결이 됐죠. 그런데 이 관련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법치주의가 형해화됐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과 누구죠? 한동훈이 사이좋게 원고와 피고는 대통령이 돼버렸고 네. 원고는 이제 법무부 장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면서 본인이 친정집까지 이제 압수수색 당했던 일, 네. 그리고 당시 투병 중이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러니까 본인은 떳떳하고 정당하다. 감찰을 할 때는 모두가 적법했었는데 이게 직무유기라고 할 만큼 패소할 결심을 법무부에서 했던 것이 아니냐. 그 결심을 그 결실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박은정 검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게 지금 흙을 백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최은순도 피해자고 김건희 명품백도 피해자고 뭐 그러면서 자꾸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라고 하면서 또 최상병 사건 이야기를 하죠. 최상병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본인과 똑같잖아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달라. 우리는 최상병 부모 앞에서 맹세를 했다라는 해병대 수사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기를 징계하려는 법무부에 맞서서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시사주간지 타임의 73년 11월 12일 대통령은 사임하라 라는 타임지가 아시다시피 꽤 보수적인 그쵸. 잡지죠. 그쵸. 네. 꽤 보수적인 잡지인데 타임지에 이 말을 옮겨 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닉슨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로만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지? 라고 하면서 워터게이트 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시 한번 쭉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박은정 검사는 왜 시사주간지 타임의 11월 12일자 저 말을 실었을까?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좀, 해리포터도, 시네리 에디터도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왔죠. 네. 예.
이게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 사실 예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 지금 정부와 좀 비슷한 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와, 이렇게까지 비슷해? 일단 닉슨 대통령이 몇 퍼센트 차이로 선거 이긴 줄 아세요? 재선할 때. 네. 재선할 때. 재선할 때 0.7%. 네, 그거 보고 좀 소름이 들어요. 소름이야. 어떻게 0.7이 똑같죠, 이게? 그래서 소름이야, 소름.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선배님한테 이렇게 네. 메시지 보내면서도, 와, 이게, 저도 그걸 찾아본 거거든요. 그 근데 숫자를. 박은정 검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 근데 이게 지금 11월 12일이라 그랬잖아요. 73년? 11월 12일에 타임지의 표지판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아, 그때 당시에 커버군요. 그 박은정 검사가 말한 11월 12일자 저기 보이죠? 네, 나오네요. 11월 12일자 노벰버에. 타임지에 보면 네. 닉슨의 주얼리. 볼 주어리는 보통 연방 대법원의 배심원들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 가든 안 가든 간에 국민들은 이미 배심원으로서 당신들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계층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실었네요. 그렇죠. 노동자, 뭐, 여성. 근데 대통령은 사임하라 이래버렸어. 근데 이 시점이 네. 보십시오. 네. 얼마나 놀라운 시점인지. 이 사건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건 뭐 영화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의 바브 두어드와 네. 예, 칼 본스타인 네. 네, 사진이죠. 당시의 사진인데 이 사건이 처음에 그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죠. 72년도에 6월에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당사 전국구 전국위원회 당사에 강도가 들어서 5명이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찰 기자 우리 저 기자들 말로 하면 경찰 기자 나와바리 네. 사건이었던 거지. 사회부의 나와바리였죠. 예, 이게 지금 정치부 사건이었으면 네. 특종을 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정치부에서는 공방만 이야기하거든. 이런 거는 이제 미국도 그랬거든. 그렇죠. 예. 미국도 그래서 미국 저널리즘에서도 이게 만약에 경찰 기자들이 파고드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다. 그렇지 민주당수에 강도가 들었네 라고 해가지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칼 본스타인하고 이 저 바브 우드가 초년병들이야. 2년 차인가 그래. 네. 예. 프레시맨들.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특종을 한 게, 야, 알고 보니까 재선할 때 캠페인 당시에 닉슨 쪽으로 흘러 들어간 미국은 수표 쓰잖아요. 체크죠. 예. 2만 수표 25,000불짜리가, 와, 그 당시 25,000불이면 굉장히 지금 큰 뭐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예. 네. 그게 강도의 수준이 있다. 야, 강도가 왜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 이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 체크를. 이 체크를 찾아.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네. 그 나중에 한 20년 후에 밝혀지지만 FBI 부국장이 흘렸구나. 예, 네. 딥스롯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내부 고발자였는데 네. 그래도 한 이걸 2년여에 걸쳐서 씁니다.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써. 파고든 거죠. 파고들었어. 네, 네. 너무 재밌는 사건이에요, 네. 이게. 너무 재밌는데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닉슨이 72년도에 야, 이거 뭐 내부 조사해 보니까 별거 없어. 이것도 비슷하죠. 그쵸. 그리고 자기 측근을 시켜가지고 complet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이라고 하니까 내부 조사를 이제 측근을 시켜가지고 다 마무리 했으나 아무것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야, 그리고 백악관이 개입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다. 예. 8월 30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얼마 후죠?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저 1년 8월이니까 8월에 워싱턴 포스트가 첫 보도를 하니까 한 달 만에 그런 발표를 그렇지.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발 저린 거지. 제발 저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대선 때잖아요. 그쵸. 8월에. 재선이 됩니다. 재선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강도 사건은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강도 사건이 재선된 다음에 법원에서 그냥 진행이 돼. 1월 8일에. 무혐의 처리 안 했나 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송치 배고 이제 덮어야 되는데. 경찰, 법원, 검찰, 언론의 시스템이 70년대에도 그래도 미국은 살아 있었던 거지. 그쵸. 대통령의 권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각종 경제와 균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재판이 이제 처음에는 강도 재판 사건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 강도가 제임스 맥코드라는 이 강도가 이거는 사실은 더 한 게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예. 말을 합니다. 판사의 공개 재판에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자들 다 이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판이 이상하다, 법원이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판결을 제대로 관리를 뭐랄까요? 우리가 감시를 못하고 견제를 못하는 게 공개 재판이 없어. 맞아요. 공개 재판이. 네. 한국은 공개 재판이 없는데 이 사건은 그냥 공개 재판이야. 이게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야. 그쵸. 워싱턴 포스트 계속 쓰고 있는데.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 재판에서 판사한테 야 이거 더 큰 게 있어. 뭐가 있어라고 이야기한 게 3월. 73년 4월에 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화당 쪽에 그 닉슨의 행동대장 중에 한 명. 닉슨 쪽의 행동대장 중에 한 명. 오른팔. 예. 그 행동대장 중에 한 명이 워터게이트 이건 특검이 아니고요. 검찰의 담당 검사에게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4월에. 협조하겠다. 예, 협조하겠다. 수사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상원의 특사위가 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이것도 또 전국으로 생방송돼. 생방송되면서 증언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히어링을.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리가 네. 특검을 임명을 해. 네. 자, 이것도 우리랑 완전히 달라. 법무부 장관 대리가 네. 닉슨 대통령 아래에 있는 법무부 장관 대리가 법학 교수를 특검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임명을 하는 거야. 또는 한동훈이 쫓겨나고 네. 누구 이번에 뭐 누구요? 박성재? 누가 됐잖아. 네. 예? 하여간 그 사람도 또 나간다면 그 법무부 장관 대리가 그냥 임명을 하는 거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닉슨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계속 거죠.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73년 6월 3일 워싱턴 포스트가 또 보도를 합니다. 계속 팔로우를 한 거예요, 기자 그렇죠. 두 명이서. 네. 딘이라고 아까 그 행동대장이 여기서 폭로를 해버리는데 닉슨이랑 관련돼서 최소 35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이 네. 윤석열과 여러 가지 음모를 뭐 35번 주고받았다고 35번? 네. 라고 얘기하는 수백 번 주고받은 사건이 있어, 우리나라에. 고발사주. 그거를 이제 양심 선언을 한 거죠. 고발사주. 네, 근데 그렇죠. 우리는 수백 번, 그 손준성과 한동훈 사이에 수십 번 하루에 통화를 했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수백 번, 예? 뭐, 어떤 카톡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우리는 이미 나왔어. 우리는 이미 나왔다고. 네. 언론에도 다 밝혀졌고. 우리는 이미 나왔는데, 미국은 이게 드라마틱한 경우에, 제가 지금 이거를 쭉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알죠? 네, 예. 알죠. 예. 예. 그걸 다. 예,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제가 주요한 부분들을 다 떼왔기 때문에,
전부 다 팩트입니다. 예. 전부 다 영문으로 또 이렇게 예. 하셨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이렇게 쓰지 못해요. 예, 단시간에 이렇게 못 써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대장이 미국의 상원 특별위원회에서 또 증언을 해버립니다. 닉슨이 개입했다라고 네. 6월 25일에 증언을 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강도로 갔던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압수된 품목들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아마 딘이 테이프가 있다는 존재를 그렇지. 거기서 밝히고, 그렇죠? 그래서 테이프를 소환하려고 하죠. 닉슨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됐을 때부터 재선 전에 처음에 됐을 때부터 미국 백악관에 테이프 레코딩을 자기 백악관 그다음에 그 행정부의 어지간한 그 브랜치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피스에 다 설치해 놓고 자기 백악관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 주거 침입이랑 다 고소 당했어요. 예. 레코딩 해가지고 다 듣고 있었고, 그게 처음에 나온 게 사실은 그것 중에 일부가 나온 게 이것보다 먼저, 이거는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그 특종이잖아요. 네. 71년인가, 그때도 닉슨이 있었을 텐데, 닉슨이 재선 전이죠. 처음 초임 대통령 할 때, 그때 펜타곤 페이퍼, 국방부 문서 폭로할 때, 그때도 이 테이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닉슨은 처음부터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때 상원이 이 그렇죠. 녹음 테이프를 이제 거의 달라고 하지만 계속 닉슨이 이때 대통령 특권으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6월부터 7월부터 10월까지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역사 채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닉슨이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렇죠. 유일한 대통령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거부권은 계속 행사했어. 네. 이것도 진짜 비슷하네. 누구랑? 이것도 비슷해. 자, 그런데 73년 11월 17일 날 이때 I'm not a crook이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 때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해. 그리고 결백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11월 17일 날 이러죠? 11월 17일 날. 네. 그런데 아까 타임지 보십시오. 타임지 보시면 11월 12일 날 너 나가라 라고 이미 보도가 됐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뭐 뉴욕 타임즈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보수적인 주간지인데 여기에서 이미 끝났다. 그냥 감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그냥 일면에 이렇게 실은 정도의 느낌. 주간조선 같은 느낌이죠. 대통령 사임해라. 이거 독재로 가는 길이다.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지점을 지났다. 그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예.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좀 감명 깊게 봤던 거는 닉슨이 그때 이제 자기가 테이프를 주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법무부 장관한테 특별검사한테 소환장 취소를 명령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특별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다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 그렇지. 사건이 토요일밤이라는 학살의 사건으로 발전이 되면서 그렇죠. 검사도 자르라, 법무장관한테 요구하라고 계속 닉슨이 압박을 넣어도 그렇지. 결국엔 이 사람들이 결국엔 다 아니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참 지금의 우리나라와 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 시스템이나 검찰 시스템 그리고 국회가 얼마나 대통령과 맞서서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벌이면 대통령 혼자 고립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데 닉슨의 행태는 지금의 윤석열의 행태와 상당히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시스템은 우리랑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그래서 11월 17일까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닉슨은 I'm not a crook이라고. 그런데 해가 지나서
계속 닉슨이 거부를 하잖아요. 테이프랄지 그 원본 테이프를 거부를 하잖아요. 그 원본 테이프에는 디인이랄지 여러 가지 말한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본인 전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고 법률 상담받은 내용이 다 있고요. 다 있고. 근데 74년 7월 24일에 대법원에서 야 빨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명령을 내리죠. 예.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더디긴 하지만 완전히 포위해 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한 3년 동안 완전히 포위를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드디어 탄핵 법사위, 우리로 치면 법사위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탄핵에 관해서 논쟁을 하고 그거를 승인을 합니다. 한국의 법사위랑 이것도 다르죠? 이 정도 되니까 공화당도 그냥 법사위원들이 인정해 준 거야. 에? 떼쓰지 않은 거야. 우리나라처럼 막 치고받고 이런 거 치고받고 없이. 싸우고 무슨 국회로 가서 네. 강행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 합법이다 막 이런 거 없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국회도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렇죠. 혐의는 직권남용, 사법방해, 그리고 국회 능멸 이렇게 됩니다. 위증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8일에 닉슨이 사임을 하는데 여기서도 꼴통의 면모와 애국자의 면모를 같이 보입니다. 자, 미국 역사상 탄핵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이제 사임을 한 거야. 근데 이때 내가 사임 안 하면 끝이야. 그냥 쭉 가는 거잖아. 그렇죠. 예, 끝까지 대립하는 거잖아. 네. 권력과 권력이. 사법부와 국회와 닉슨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부도 다 이제 끝났고. 근데 이 부분 보세요. 나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그래서 내일 정오에 사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분을 만들었네요. 명분뿐만이 아니고 나는 이게 그나마 어떤 뭐랄까요? 그 본인의 자존심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래도 염치라는 건 있고요. 염치.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염치가 없다. 염치. 염치라는 게 있어야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저는 원래 이제 공통점은 혐의는 지금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은 혐의입니다. 아직까지는 혐의인데 거짓말을 한 혐의, 사법방해를 한 것 같은 혐의, 고발사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능멸한 혐의, 직권남용을 한 혐의, 이런 게 분명히 보이죠?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닉슨, 만약에 그 혐의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특히 이미 이제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것은, 이것은 만약에 알았다면, 그때도 알았다면, 부인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그거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알았다면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손해만 봤다. 그것도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나중에 정진석 의원이 그거 잘못 전했다라고 했지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하면 확신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말 자체가? 그건 역시 거짓말인 것이고 여러 가지 거짓말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디올백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국민 대담의 약속 대담을 KBS와 오늘 밤 10시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큐로 찍었다지 이거를? 다큐래요? 네. 다큐 형식으로 와. 대통령실을 찾아가다라는 제목으로. 그 뻔하네.
뻔하네. 다큐가 나온다길래.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나올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 게 닉슨도 사실 기자회견이나 여러 국민들 앞에서 그렇지. 말한 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이게 더 후폭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잘못한 부분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때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 그 선배님이 원래 뉴스타파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탐사보도 채널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만들었었죠. 만들으셨죠. 네.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저 같은 기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게 미국에서 탐사보도가 시초가 된 사건이에요. 이 두 명의 기자가 이렇게 끈질기게 한 사건을 그 취재했던 것들, 이게 오히려 탐사보도의 시초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초는 아니고. 시초가 아니에요? 네. 미국에는 1900년대부터 이제 머크레이커라고 해가지고 탐사보도의 초창기 사람들은 이제 춤은 따라잡기 보도라는 게 20세기 초반부터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최초고 그 전에 이제 탐사보도 협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 사건이 아니고 네. 아리조나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전 사건이에요. 그 전 사건에서 마피아 취재했던 동료 기자가 살해돼요. 근데 전국의 탐사 기자들이 모여서 그 마피아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모여서 만든 그 아리조나 프로젝트 때문에 아리조나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이 탐사보도 협회를 만들어. 그게 미국 탐사보도 기자협회의 시작이고, 미국은 한국처럼 무식하게 한국 기자협회, 무식하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중앙집권적으로 무슨 땡땡 기자협회라는 전국의 조직이 없어요. 그냥 보건기자협회, 탐사보도협회, 그래서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뭐 그냥 나는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으로 이렇게 딱 얽어매지를 않아요. 혼자서 충분히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렇죠.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너무 이제 조직적이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조직적이고 거기에서도 사람을 좀 잡아 묶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쭉 보시고 느끼신 점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공통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공통점보다도 다른 점들도 많이 보이네. 네, 많이 보입니다. 일단 언론에서 참 이런 것들을 워싱턴 포스트 정도면서 정말 메이저인데 여기도 굉장히 탄압 받았더라고요. 세무조사 나오고. 그렇지. 기자들 탄압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닉슨이 으름장도 엄청나게 네.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두 명의 기자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워싱턴 포스트의 주인이었던 캐서린 그레이엄이 언론인 사주. 네. 사주가 괜찮다.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계속 보도해라.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캐서린 그레이엄이 이제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90 몇 세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917년생이세요? 그렇죠. 네. 17년생이면 훨씬 넘었네. 네. 100, 네, 2001년도에 사망하셨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사주가 그렇게 지켜줬다는 것 하나하고 다른 언론이 있잖아요. 네. 지금 펜타곤의 펜타곤 페이퍼 보도를 1971년인가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뉴욕 타임즈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로 워싱턴 포스트가 완전히 이제 그때 뉴욕 타임즈에 물을 먹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로 이제 명예를 되찾았거든. 그렇죠. 근데 명예를 되찾았는데 뉴욕 타임즈가 한 행태가 더 기가 막혀. 워싱턴 포스트가 막 뛰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도움이 될 후속 보도,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후속 보도를 조그만 것이라도 써서 같이 협업한 거예요. 협업은 아니고 네. 본인들도 취재를 해. 같이. 같이는 아니고 그냥 따로 취재를 하지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쟤들이 보도하면 물 먹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해야지. 그리고 특히 이제 권력과 관련된 거면 쟤들이 틀렸기를 바란다거나
쟤들이 탄압받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은 눈치 보면서 뭐 링 바깥에서 머물면서 뭐 이렇게 대충 산다거나 이게 아니고 같이 참전을 해. 타임지도 보세요. 타임지도 야 사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외신을 많이 보니까 예. 외신에는요 그 서로의 기사들을 인용을 제대로 해주면서 거기가 어딘지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정확히 이야기해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하는데 우리나라 신문은요 정확히 한 매체에 이야기해요. 따르면 이렇게 해요. 꼭. 정확히 이야기해요. 네, 그 인용을 정확히 해줍니다. 예. 그게 메이저가 아니고 설령 뭐 유튜브 아무리 조그만 해도 아무리 조금 해도 네. 거기 이름을 받고 그 보도에 인용을 해주면서 또 그렇죠. 후속 보도를 하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는 일단 인용할 때도 한 매체가 예. 절대 MBC가라고 안 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르고 이미 기자 생활 다 해보신 분 알겠지만 상대가 만약에 먼저 취재해서 기사 내보냈으면 물 먹었다는 소위 물 먹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일단 서서 요거 상황 좀 지켜보다가 보다가 피해가 안 갈 것 같으면 그때 조금 받아쓰는 행위를 아주 살짝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 하거나. 그 받았을 때도 절대 이제 그 매체를 밝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왜 그 언론사들끼리 협업이 없을까? 그 중딩들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지 꼭 그 왜 그런 거예요? 중학생들처럼 그러니까 협업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업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공정한 경쟁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겨야 되는 그냥 누군가 누르고 자기가 일어서야 되는 이기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남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인용을 안 해주는 것은 이기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본인만 열등하게 보일 뿐이야. 그리고 본인만 찌질하게 보일 뿐인데 그렇게 가르쳐. 심지어는 데스크들이 네. 뭐 쓸데없이 그런 거를 써오면 네. 그거 야 뭐하게 그거 인용해줘. 걔들도 우리 인용 안 해줄 텐데 뭐 그런 식이야. 예, 그러니까 그 문화가 아주 그 중학교 2학년생들 같은 중학생들이 화내겠네. 죄송합니다. 요즘 중학생들 네. 안 그래요. 하여간 좀 네. 미성숙한 문화가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예,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네. 정말 못된 거지. 못된 거예요. 그냥 제대로 성숙한 어른들이 기자를 하는 게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이상한 것을 배워서 그런 미성숙한 관행을 그냥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데다가 대입시키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권력에 관해서는 이렇게 형편없이 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몇 가지 그 사법 시스템, 네. 국회 시스템, 그리고 행정부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게 라고 하는 부분들 진심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 그냥 변명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면 네. 꼭 탄핵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진실이 거의 밝혀지면 알아서 박은정 검사가 왜 닉슨과 윤석열을 비교했을까? 특검이 진행이 되고 뭔가 진실이 밝혀지면 사임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탄핵이 아닌 개헌이라는 방법도 있고